폴란드가 사실상 한국의 육군 수준으로 변화를 꾀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실전에 바로 투입 가능한 고성능 재래식 무기에 적극 투자하는 모양새인데요. 한국 육군이 보유한 거의 모든 무기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계약이 이뤄진 것 이외에 한국 전략 무기들을 신속히 확보하기 원한다는 비공식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언론 IS 비즈니스는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형 K808 차륜형 장갑차를 장착하고 K239 천무 미사일 포병 시스템을 신속히 확보하고 싶다고 보도했습니다. Y 타이거라고 알려진 K808은 바퀴가 달린 8x8 20톤 장갑차입니다. 기본 변형에서는 원격 제어 전투 모듈에 설치된 40mm 자동 유탄 발사기와 7.62mm 기관총으로 무장합니다. 폴란드군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기간에 소련제 BMP-1 보병 전투차를 BWP-1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자 폴란드 정부는 2013년부터 신규 장갑차를 자체 개발하기로 했었는데요. 본격적인 개발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 2017년에 시제품 모급이 대중에 공개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최종 디자인에 가까운 시제품이 테스트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포탑은 폴란드 자체적으로 개발한 30mm 기관포탑제 GSSW-30 무인 포탑을 사용했습니다. 이 포탑은 폴란드군이 핀란드의 파트리아 AMV를 KTO 로소막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던 병력수송 장갑제의 개량 사업에도 사용될 예정이었는데요. 2023년에 파트리아와의 로소막 생산 면허가 만료되면서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계약 연장에 있어도 교착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결국 한국의 K808 장갑차는 폴란드의 로소막 APC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폴란드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매체는 또한 국방부가 K-하이마스 또는 KMLRS라고 알려진 K239 천무 로켓포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하나디펜스에 천무 로켓포까지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국방부는 K239 천무 체계를 최대한 빨리 폴란드군에 도입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K239 천무는 한국형 로켓포입니다. 130mm, 227mm 무유도 미사일, 239 유도 미사일과 400, 600mm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에 따르면 130mm 미사일의 사거리는 36km, 230mm 미사일은 무유도 미사일의 경우 80km, 유도 변형의 경우 160km에 도달하며 가장 큰 구경을 가진 포탄의 최대 사거리는 290km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믿고 다량의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북한과 대치하며 재래식 무기 성능을 고도화하면서 타국에 비해 월등한 생산 능력에 저렴한 단가 때문입니다. 게다가 K9 자주포 등 국산 무기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처럼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됐다는 점이 다른 나라 무기들은 쉽게 가지지 못하는 절대적 비교 우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는 미국 보잉의 AH-642 아파치 헬기 96대를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자국의 차세대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인 KR-UK 공격 헬기 프로그램에서 보잉이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폴란드가 구매하는 AH-642 헬리콥터의 수는 예상치 못한 규모입니다. 많은 언론들은 폴란드가 32대의 헬리콥터를 구매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예상보다 3배 많은 수를 구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관포와 대전차포 등으로 무장한 상륙 공격 헬기는 각종 상륙 작전을 펼쳐야 하는 해병대에게 필수적인 장비인데요. 육지에서 저항하는 적군을 섬멸하면서도 본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해병대는 이에 적합한 항공전력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해병대에도 상륙 공격 헬기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갖은 잡음 끝에 운용 중인 마리논 기동 헬기를 무장용으로 개량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항공기 제작업체 벨이 정식 제안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 해병대의 주력 상륙 공격 헬기인 AH-1G 바이퍼를 개발한 벨이 방위사업청에 기술 협력 생산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H-1G는 코브라 공격 헬기로 잘 알려진 AH-1 시리즈의 최신 개량형으로 지난 2010년부터 양산되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벨이 대한항공과 협력하여 한국형 바이퍼를 국내 생산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는데 대한항공 측은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방사청에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앞서 해병대 내부에서도 뛰어난 생존력과 공격력이 보장된 바이퍼를 원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국내 개발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기존의 마리너 무장형 모델은 작전 수행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해외 수입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길었습니다. 이에 작년 민간업체에 연구 용역을 맡겨 최종적으로 국내 개발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벨은 작년 10월 11월경에도 기술 이전 제안 이메일을 방사청 관계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사청 측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벨의 이메일은 수신 정보도 정확하지 않았으며 미 정부가 허가한다면 하겠다, 세부 추진 방안은 추후에 알려주겠다는 등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한편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벨이 정식 제안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조건 국산화가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제대로 된 공격 헬기 기술을 받아서 나중에 개발하면 되잖아, 해병대가 원하는 모델을 도입해야지, 둘 다 도입하는 건 안 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생부터 공격 헬기이자 미 해병대의 실전 노하우가 담긴 바이퍼일지, 유지보수와 기술 호환의 강점을 가진 국산화일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총 1조 6천억 원을 들여 24개의 공격 헬기를 도입하는 이번 사업이 전환점을 맞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카이는 지난해 F-50 48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 2월에는 말레이시아와 최대 36대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립동에는 최종 생산 라인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KF-21의 경우 5대, F-50은 17대가량 놓을 수 있습니다. 이날 KF-21 라인에는 CJ2호기에 추가 장비 장착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주영길 카이 고정익 최종 조립 기술팀장은 F-50이 약 5년간 저율 생산 체제였는데 생산 속도를 올렸다며 분주하지만 화색이 돌았습니다. 한편에서는 폴란드 정비사들이 저마다 진지한 표정으로 카이 정비사에게 선진 기술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습니다. F-50의 유럽 진출은 국내 항공 기술력이 잠재적 고객인 각국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다는 상징성이 담겨 있습니다. F-50은 미 공군과 해군이 추진하는 훈련기 사업에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북유럽 폴란드에 이어 미국 시장에서 교두보를 확보한다면 F-50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전 세계에 우리 항공기 깃발을 꽂는 셈입니다. 때문에 폴란드는 KF-21에도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F-50 구매를 위해 카이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폴란드 대표단은 KF-21을 보고 저 항공기는 무엇이냐며 폴란드 국기가 거꾸로 달려있다는 농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동체에는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국기가 새겨져 있는데 인리 국기를 뒤집으면 폴란드 국기와 똑같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와의 협력은 우방 국가들과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많은 국가에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추가 계약이 아니더라도 기존 계약에서 파생되는 협력 방안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2년 안에 영국의 3배 규모의 군대를 보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영국은 약 10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역 군인을 30만 명으로 늘려 러시아에 의해 부서지지 않을 댐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 예산을 수십억 파운드로 투자하며 구형 M1A1 전차 116대와 신형 M1A2 전차 250대,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 1000대를 보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의 PT-91 전차들이 우크라이나에 등장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30대의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냈는데요. 현재 폴란드는 약 200대의 PT-91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주문한 미국 M1A2 전차와 한국의 K2 전차를 받기 시작하면 이들 모두가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잘 쓰여지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